좀 비장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는 후방으로 공격한다. 미 해병대 얘기입니다. 중공 당국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입니다. 올해가 기념해서 국민영화 장진호를 제작했습니다. 개봉 6일 만에 한국 인구와 맞먹는 5천만 명이 관람을 했고 전국적으로 이제 영화 관람을 독려를 하니까 중국 인구 14억 중 최소한도 3억 명이 이 영화를 관람할 것으로 짐작이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중국의 젊은 층의 애국심을 자극해서 2023년 내후년 시진핑이 당 총서기직 3년임, 지금 이제 5년씩 해서 10년을 내후년에 마치는데 다시 5년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영구 집권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제작된 국민영화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진시황 같은 황제가 되는 겁니다. 내후년에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이 영화는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돕는 정의의 전쟁, 뭐 항미 원조라고 그러죠. 항미, 미국에 항쟁하고 원조 조선을 돕는다,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이제는 어느 국가도 중국을 괴롭힐 수 없다. 그게 이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진호 전투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개마고원으로 진격했던 미국 해병 1사단 병력, 미국 육군 7사단 병력 3만 명이 중공군 12만 명과 벌린 전투입니다. 여러분, 개마고원, 고원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제가 긴 꼬리가 달린 연처럼 생긴 나라, 그 버마의 4년간 상사 주재원으로 과거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수도 랑군에서 북쪽으로 약 700km 정도를 가면 중국의 운남성과 맞닿는 산악 지역이 시작이 됩니다. 히말라야에서 뻗어내린 4,000m급 험악한 지역이 시작되는 초입에 작은 평원이 있습니다. 넓이가 아마 서울의 한강 이북 전 지역쯤 되는 그런 평원입니다. 작은, 제가 평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전남에 가시면 김제에서 보듯 그런 널널한 평야는 아니고 높은 산이 없다 뿐이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군웅 지역에 제대로 된 논밭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고원이란 말은 높은 곳에 있는 벌판이란 뜻입니다. 수도 랑군이 섭씨 28도 40도를 오르내릴 때 이곳은 새벽에는 10도, 한낮이래 봐야 22, 3도를 넘지 않습니다. 한국의 겨울 시즌에 해당하는 드라이 시즌 건기에는 새벽에 살얼음 구경도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있던 호텔에는 비록 시설은 낡았지만 자작나무를 태운 벽난로가 있어서 그나마 정취를 느끼게 해줍니다. 실내 벽난로에 쓰는 나무는 자작나무가 연기도 없고 끓음도 없는 1등품 연료라고 합니다. 영국이 식민지를 통치할 때 영국 총독이 이곳에 여름 관절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곳에 가장 좋다는 목재라는 티크의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기후가 티크 기르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매년 어린 티크 묘목을 심고 나무마다 번호를 붙여서 가꾸고 1년에 자르는 나무도 그 수량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티크는 약 50년이 자라야 비로소 목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티크가 좋다고 그러는 거는 뭐 아주 습하거나 해도 이렇게 줄어들거나 휘거나 그러지 않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고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야기가 옆으로 샜습니다만 장진호가 바로 개마고원이라 불리는 고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집에서는 잘못 산수갑산, 이렇게 산수갑산이라는 예쁜 말로 바꿔서 간판을 달지만 사실 이 말은 삼수갑산, 석삼자 삼수갑산을 갖고 말장난한 것입니다. 흔히 옛 어른들께서 삼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말을 잘 쓰죠. 그럴 때 삼수갑산이 삼숙은 갑산면을 일컫는 말입니다. 왕정시대에 죄를 짓고 귀양 갈 때 가장 거지 같은 곳이 삼숙은 갑산면입니다. 누구 하나 도움받을 길도 없고 귀양 보낸 임금도 보내놓고 잊어버리는 곳. 그래서 그곳에
뼈를 묻는다는 그 귀양살이 7등급 최하 지역이 삼수군 갑산면입니다. 이 삼수군 갑산면에 가까이 있는 곳이 바로 장진호 호수입니다. 이곳에서 장진호 전투가 벌어질 때 11월 말 기온이 영하 마이너스 20도 32도입니다. 소변을 보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얼음이 된다는 그런 곳입니다. 물기 있는 손으로 양철로 된 수통을 만졌다가는 살점이 붙어서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미 해병 1사단에서 700명 전사자, 200명 실종, 3,500명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6,200명의 비전투 사상자를 빼고도 그랬습니다. 탄약을 날른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6,200명이 다쳤지만 군인만 700명 전사, 200명 실종, 3,500명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보통 사단 병력이 12,000명이지만 유독 해병대는 8,000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대 병력 중 20%가 부상이나 사망을 하면은 그 부대는 전투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해병 1사단은 8,000명 중에서 700명 전사, 200명 실종, 3,500명 부상자, 반이 넘는 숫자가 전투력을 상실한 거죠. 해병 1사단은 전투력 상실 정도가 아닌 해체 수준까지 간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미 육군 7사단 이야기를 빼고 한 스토리입니다. 그토록 큰 피해를 봤음에도 장진호 전투는 채 1만도 안 되는 병력을 갖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던 12만 명의 중공군을 괴멸시켰다는 점에서 패배가 아닌 승리입니다. 중공군은 이 전투에서 2만 5천 명의 전사, 12,000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괴멸된 것입니다. 이 전투 때문에 동부전선으로 밀고 내려와 단숨에 한반도를 점령하려는 중공군의 큰 그림이 좌절되었습니다. 이 전투가 벌어질 당시 또 다른 중공군 13만 명은 이미 서울을 장악하고 있었고 후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사후퇴죠. 1월 4일 날 서울을 내주고 1월 4일 서울을 중공군에게 다시 내주고 오산과 제천, 원주로 이어지는 37도선까지 후퇴하고 있었을 당시입니다. 이 일사후퇴 때 제가 갓 6살이 됐는데 저도 수원에서 평택까지 창문도 없는 기차로 갔고 평택에서 예산까지 100km를 걸어서 피난을 갔습니다. 남쪽 지방이지만 엄청 추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강원도를 여행하시면은 북한의 그 항구 김정은이 가끔 가서 쉰다는 원산의 그 턱밑까지 국군이 밀고 올라간 상태에서 휴전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서울이 휴전선에서 불과 40km 이북을 중공군에게 내어준 것과 비교해보면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대가 중공군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입혔는지 아실 겁니다. 휴전선이 이렇게 북쪽으로 쭉 올라가 있죠. 힘이 빠진 중공군이 동부전선에서는 밀고 내려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 지휘관은 후방인 흥남으로 철수하면서 우리는 후방으로 진격한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미군 그 해병대의 후퇴라는 말은 없다. 비록 뒤로 물러서지만 후퇴가 아닌 후방으로의 전진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이동 중 난 지쳤다, 죽어도 못 걷겠다 하며 들어오는 병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병사는 동료들 부축을 받고 2km를 안전하게 이동했지만 후방에 도착하자마자 곧 숨졌다고 합니다. 의지가 약했던 거겠죠. 침낭에서 자다 지퍼가 얼어붙어 나오지 못한 채 중공군에 찔려 죽은 해병대원의 시체, 추위를 피해 참호에 들어갔다가 얼음덩어리가 되어 미 해병대에게 발견된 중공군, 눈을 뜨고 총을 똑바로 든 채 얼어 죽은 중공군 이야기들이 브레이크아웃 1950년 장진호라는 전투의 책에 실렸다고 합니다. 마틴 러사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저도 한번 구해서 읽어보고
재미있는 대목을 여러분께 나중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해병대는 후퇴를 모르는 군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으로 철수하면서도 우리는 후방으로 진격한다 라는 말이 지휘관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한가한 소리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식 전쟁이 또 발발한다면 저 같은 늙은이는 전투에 거추장스럽다고 이제 끼워지지도 않겠죠. 그렇지만 저는 피난이나 이민을 가기는커녕 단약상자 하나라도 나르다 죽을 생각입니다. 지금도 개마고원에서는 미 국방성 소속 장병들이 실종 미군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국의 시신이나 유품이 확인이 되면 북한에 최고 100만 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돈을 노리고 북한은 김정은 초기에, 그러니까 7, 8년 전 시신이랍시고 세구에 해당하는 동물뼈를 미국에 건넸다가 DNA 검사로 위조가 밝혀서 망신을 산 적도 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국가가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사람을 잊지 않고 70년이 넘어 제가 되어도 한참 되었을 시신을 찾아 유족에 안겨주고 고국에 묻어주는 나라, 아니면 군번이나 인식표, 수통, 총 같은 유품이라도 찾아서 고국에 데려와 경의를 표하는 나라, 그런 지도자를 갖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입니다. 북의 정부는 북에 저의하십시오. 우리도 실종된 국민의 시신이나 유품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다면 한 구당 10억씩 주겠다고 제의하십시오. 표를 노리고 뿌리는 돈 15조 원이면 1만 5천 명의 시신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공군 1호기 타고 있지도 않은 외교 성과를 사진에 올려 헛자랑하는 자리가 대통령 자리 아닙니다. 선거가 2달 남았습니다.